자, 고대가에서 황조가는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공무도화가가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내가 따로 준비를 했어. 공무도화가를 더. 그 프린트를 자료를 지금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그 영상이 밴드에다 올릴 테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한 장밖에 안 돼. 한 장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알겠지? 뭐 영상으로 띄워놔도 되고 옆에다가 화면에 띄워놓고 그 프린트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 있지 충분히. 자, 그래서 공무도화가의 뜻은 근데 제목은 공무도하 간대 노래인데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야.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 있었지 이 제목 님아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여기서 물을 건넌다는 건 바로 뭐냐면 어디로 가는 거야? 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별의 정안에 있어서는 아마 최초의 작품이라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제목 밑에 보는 핵심 정리가 있을 거야. 고대 가열에 있고 한역시 있고 개인적 여기 서정시 개인적 서정시를 집어넣으면 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두 작품 중에 하나 뭐 황조가하고 공무도화가. 그다음에 뭐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있는데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에서 제발 건너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 가시님을 어찌할 거로 끝났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체념적 정서로. 이게 사실 되게 운명 순응적인 태도지.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순박해. 그래서 이런 운명에 대해서는 거슬릴 생각보다는 어때? 따라갈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 밑에 애상적인 슬픔이라는 건 다 할 거고 사원사고체에서 내가 지금 이걸 한글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문으로 기록됐어. 네 글자 한문. 그래서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의 한문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건너는 이미 제재고 주제는 임을 여인 슬픔, 이별의 정한이야 한마디로. 남편의 죽음, 여기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한다 됐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고대 가요라는 게 다 배경설화가 있잖아. 이것도 실제로 그 백수광부의 처가 작가라고 돼 있는데 백수광부는 백수라는 게 흰머리를 얘기해. 광부는 미칠 광자. 그래서 흰머리에 미친 남자의 아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흰머리에 미친 남자가 물로 걸어 들어가. 이유는 몰라. 미쳐서 그런지. 뒤에는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타게 남편을 만류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봤던 한 어부가, 그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그 아내가 이렇게 노래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배경설화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일행. 물을 건너는 님을 뭐 한다? 만류한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서 뭘로? 만류. 한마디로 간단하게 뭐니? 만류. 말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지? 나 이행. 임의 물을 건넘. 그래서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을 건너셨다는 게 바로 뭘 얘기해? 바로 여기서는 죽음인데 여기서 나오지 바로.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물이라는 이미지 있지? 이 중심 소재인 물이 바로 뒤에 뭐 원형적 소재라고 원형적 성질이라고 얘 나오는데 이 물이 바로 뭐니? 죽음 또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 실현 등 사랑에는 분명히 실현과 장애가 끼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고전가에서는 이런 장애물을 의미하는 단들이 많지. 자, 그럼 복습해볼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상 중에서, 그지? 이 물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났었지? 바로 정읍사에서 뭐? 그렇지, 진대. 이 진대가 바로 그런 소재로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뭐, 실제로 규환가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 송인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서경벽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거기서 뭐 대동강도 물이겠지, 그치? 그래서 물이라는 소재가 장애물로 또는 이제 죽음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한 소재고. 그다음 삼행은 임의 죽음. 그래서 임의 죽음.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그다음에 사행은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체념으로 끝난다는 것이니까. 자, 특징을 보면은 화자의 감정을 꾸밈없이 직접적으로 상징이나 비유가 없어 사실은. 이건 실제로 그 장면을 배경설에 나오니까 미친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니까 실제 거기서는 물이 바로 죽음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 전개한다. 자, 여기서 이 물이 물 나오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보면은 집단가요에서 이 집단가요가 뭐였지? 그래서 앞에
굳이가해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 바로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문헌상으로 국문학 사상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 물론 황조가 묶어서 같이. 그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는 누가 우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 민족의 보편적 정서의 바로 한의 정서.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중에서 한의 정서를 갖고 있는 작품은 반드시 만날 거야. 가시리를 만나든 서경배곡을 만나든 그 외에 무엇을 만나든 진달래꽃을 만나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일행에서의 임에 대한 시적 화자의 바로 사랑. 자, 여기서는 사랑이야. 만류한다는 건 뭘 담고 있는 거야? 님의 안부를 염려하는 사랑이 담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행에서는 임과 시적 화자의 이별. 그 다음에 삼행에서는 임의 죽음. 이렇게 연결된다고. 북계 이 노래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소재는 물이다. 제1행에서의 물은 남편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 그리고 2행의 물은 사랑과 종말과 함께 인과의 이별, 물. 그 다음에 3행의 물은 뭐니? 죽음. 이렇게. 물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를 또 구분해놨지. 이런 게 학교에서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는 요거 되게 중요하게 나와. 1행의 물과 2행의 물과 3행의 물. 4행까지 있잖아. 여기 물이 없잖아. 그지? 여기에 물. 그래서 요 세 가지. 물 있지? 요게 각각의 의미도 되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다시 볼 가치가 있을 거야. 학교 교과서 살펴봐. 공무도화가 있는지. 나중에. 공무도화가에 담긴 한의 정서는 별로 그렇게 자세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오른쪽 맥락 읽기. 이 노래는 여성인 화자 미치치고. 자, 여성 화자. 아내지.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강물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고려가요 무엇과 유명한, 유사다 서경배곡.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서경배곡을 배우게 되면 또 이게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서경배곡에서는 이미 대동강 물을 건너. 죽진 않고 그냥 정말로 대동강 물을 건너서 떠나버려. 그래서 그땐 대동강 여기의 물과 같은 의미를 쓰는 거고. 이 노래에 나타나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는 한의 정서. 서경배곡도 그래서 한의 정서거든. 같이 갈 수 있고. 세 번째, 이 노래를 서정시로 볼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임을 여인 슬픔이라는 노래? 개인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그래서 문학사조의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라고 볼 수 있거든. 4번에 이 노래는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며 비통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이 노래에 나타나 있는 미의식은 바로 비장미라는 게 있어. 비장미. 문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슬픔을 갖고 있는 아름다움, 슬픔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표출했다 해서 무슨 미? 비장미 또는 비애미라고 해. 비애미. 비장미 또는 비애미. 비장미 또는 비애미.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배경설화를 고려할 때 이 노예의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간단히 쓰시해서 남편이 죽는 상황이야, 한마디로. 백수강부인 남편이, 백수강부 남편이잖아, 그 의미가. 그 다음 7번. 이 작품은 임을 잃은 슬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바로 물은 임의 죽음과 화자의 사랑을 매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단절감.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매개라고 한 거고, 물을 통해서 이별했기 때문에 또 단절감이라고도 한 거고. 그렇게 중의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 6번은 안 하고 넘어갔었지 아까. 슬픈 심정이 집약되는 건 항상 마지막. 어찌할꼬. 정서의 집약은 원래 모든 시가 마지막에 잘 있지. 그 다음에 8번에 원형상징이라는 말 나왔잖아. 개인이나 민족의 차원을 넘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면 되풀이되는 인류의 보편적 상징. 이거는 문화라든가 그런 거 다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서 갖고 있는 상징. 예를 들어서 그런 원형상징을 갖고 있는 소재가 뭐가 있냐면은, 자, 평화의 상징은? 자,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비둘기. 이건 쌍팔년대부터, 선생님 80년대부터, 선생님 학교 다니는 80년대부터 이게 평화의 상징 비둘기야. 그래서 그때 88 서울올림픽 때 비둘기가 막 날고, 행사 때, 개막식 때 그랬었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도 많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 모든 세대에 이 물은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물이나 강은 흔히 넓은 공간성, 포용, 합일, 모성, 정화의 재생, 정화와 재생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 이별과 죽음 등을 상징하는 살려졌다. 그 많은 보편적인 상징 중에 하나,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래에서 이미 빠진 물은 이 중에서도 이별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공무더가 뭐 그렇게 뭐 복잡하고 4줄밖에 안 되는 어려운 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내가 한번 언급해줬어. 이거 안 하면 섭섭하거든. 자, 그러면 고대 가는 다 본 거다 이제. 여기까지.